자,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7월 31일이 틀렸다네요. 매출처 반도전자로부터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2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일단 날짜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일반 전표인지 매입 매출 전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말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에 들어가 보시고요. 일반 전표 7월 31일 날 들어가 보고 여기에 없으면 매입 매출 전표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있죠. 자, 일단 부가세에 관련된 말이 없으니까 저는 일반 전표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7월 31일이네요. 0731. 자,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변이 대손 충당금, 대변이 외상매출금, 반도전자 돈 떼였다 그랬죠. 얼마? 220만원. 자, 차변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대손 충당금이죠. 전액이 다 22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손 처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대손 충당금이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변은 매출채권, 물론 지금은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삼각비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지금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원이 있으니까 22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있는 만큼 95만원만큼이 대손 충당금, 나머지가 대손 삼각비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는 경우는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95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950불 엔터. 자, 그리고 차변이죠. 3번 대손 삼각비가 됩니다. 대손 삼각비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있어요. 대손 삼각비 여기 있죠. 835번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확인. 자, 금액은 125만원이 되겠네요. 다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차변 이렇게 섞어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다만 확인은 하셔야 돼요. 이 번호가 같아야 돼요. 왜? 문제에 보니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전표로 해란 말은 이 번호가 같으면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 확인되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 대손 처리되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이 문제 맞추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8월 20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50만원을 자, 취득세 우리가 새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로 위장한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죠. 알고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안 되죠. 이거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뭐 사면서 취득세 냈습니까? 차량 취득세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꾸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 8월 22일인데요. 부가세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일반 전표부터 가보겠습니다. 0822. 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니까 세금과 공과로 돼 있죠.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예, 이렇게 계정 과목만 바꾸시면 아무런 문제 없네요. 자, 85회차 수정 문제는 아주 간단하네요. 다음입니다. 결산이네요. 자, 결산은 항상 수동결산부터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니까 800번대죠. 건물의 화재 보험료 내역이래요. 보험기간은 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1년치네요. 보험료 납부일은 7월 1일 날 줬습니다. 보험료는 600만원을 줬고요. 보험료 계상액 600만원 월할 계산하시오. 한 달 계산하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7월 1일 날 보험료 줬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죠. 그리고 6월 30일까지 줬다 그랬습니다. 6월 30일까지. 자, 1년 보험료가 얼마였나요? 600만원.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몇으로 12로 나누었더니 한 달이 얼마가 됩니까? 50만원. 월에 50만원이네요. 다음입니다. 자, 돈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한 달에 50만원인데 항상 달은 이것의 달을 보셔야 됩니다. 6개월이니까 6달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12 빼기 7하면 5달. 5로 보죠. 사실은 6개월인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월을 보실 때는 몇 월 달인가 요 월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이면 석 달, 6이면 6달입니다. 5, 6이 얼마? 300만원이죠. 그러면 요 돈은 6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하면 요 돈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300만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날 7월 1일 날 준 날이 제일 중요해요. 자, 주면서 보험료 비용으로 했죠. 비용으로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은 언제까지? 6월 30일 끝까지 여기까지 얼마를 600만원을 먼저 줬잖아요. 일단 보험료 주는 건데 요 날은 자 먼저 줬습니다. 왜? 먼저 줬는지 못 준지는 간단합니다. 12월 31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에 줬으면 요 날 줬으면 먼저 준 거고요. 그리고 요 날 주면은 요 뒤일 때는 못 준 거예요. 보험료는 주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구체적으로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7월 1일은 앞에 있으니까 먼저 준 겁니다. 보험료 먼저 줬고요.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언제 끝까지? 6월 30일 끝까지 요만큼 60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맞죠? 600만원 줬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는 여기까지가 얼마가 됩니까? 300만원이죠.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보험료 300만원을 먼저 준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렸던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전산 세무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반드시 이런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보험료 먼저 준 내용인데요. 자, 보험료는 별 문제 없죠. 돈은 300입니다. 돈은 300이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이겁니다. 이건데요. 항상 순서대로. 자, 1번 제가 번호 적어놨죠. 요 칸부터입니다.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비용을 적으면 되고요.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보세요. 줬잖아요. 주는 내용이니까 무엇을 적는다? 비용. 그래서 여기에 비용을 적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이죠. 여기 2번 적어놨습니다. 이 칸은 먼저면 선, 모시면 미를 적으면 돼요. 답은 항상 요 안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 줬죠. 먼저니까 무엇을 적어야 된다? 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 칸입니다. 요 칸. 이 칸은 세 번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겁을 적으면 되고요.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겁. 그래서 이 글자를 뭉치면 선급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계정 과목에 차변 대변 자리를 잡는데요.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부채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선급비용이 어느 변? 차변에 와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가야 된다? 대변에 올 수밖에 없죠. 금액은 얼마? 300만원입니다. 별 문제가 없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어디로? 일반연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일반연표 12월 31일 날. 차변 3번 선급입니다.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 3뿔뿔. 대변 4번 보험료죠. 보험. 자, 보험료가 많이 있네요. 요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가 되겠네요. 821번 보험료.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금액은 300만원 맞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날짜 12월 31일 맞고요. 차변 선급비용, 대변 보험료 맞고요. 금액은 둘 다 300만원. 예, 문제 없네요. 1번 이름으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그 퇴직금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부네요. 생산부에는 기초금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원 있네요. 기중, 감소, 사용액. 그러니까 기중에 800만원치가 퇴직금이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즉, 퇴사를 해서 800만원을 꺼내줬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1200만원 남았겠죠? 1200만원 남았는데, 기말 금액, 퇴직급여 추계. 그러니까, 요날 2019년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생산부 직원이 퇴직하면 22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자, 나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나요? 1200만원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데, 자, 2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1000만원 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제조경비, 공장을 말합니다. 생산부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요. 2000만원이 있었는데, 자, 얼마? 800만원을 썼죠? 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다? 1200만원. 그리고 필요한 돈은 총 얼마다? 2200만원. 뺐더니 얼마가 필요하다? 10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영업부 17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000만원이 퇴직금이 사용이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19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더 설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에 입력하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자,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다가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결산은 항상 1월부터 12월입니다. 01, 12. 자, 여기서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입력하러 가는데요. 찾기가 힘들어요. 컨트롤 F, 퇴직이라 치면 나타납니다. 퇴직하고 엔터 하면 한 칸에 나타나네요. 자, 여기 보니까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고요. 자, 요거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 아니에요. 이 칸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요 줄에 입력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노무비네요. 노무비니까 몇백 번대, 500번대, 제조경비. 제조경비니까 생산부가 되겠죠. 얼마 입력하면 됩니까? 1000만원. 그러니까 10 뿔뿔. 다음, 또 있죠? 또 퇴직, 컨트롤 F, 퇴직, 엔터. 자, 밑에도 있네요. 자, 여기는 보니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퇴직이 나와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사무실이죠. 800번대. 자, 800번대. 영업부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90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9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됐고요. 다음,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계산해라 그러네요. 자, 그러면 건물 찾아서 입력하면 되고요. 기계장치 입력하면 되고요. 차량 운반구 찾아서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제조원가니까 500번대 건물, 500번대 기계장치, 500번대 차량 운반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컨트롤 F 건물부터 해볼까요? 건물. 자, 찾았습니다. 찾았고 여기 코드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지금 500번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5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800번대는 아닙니다. 건물 다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아래쪽에 찍고 건물 하면 자, 아래쪽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십시오. 위에 800번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영업부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요 코드 번호 잘 보시고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컨트롤 F 건물 500번대를 찾아가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여기 이제 입력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500번대 줄에 있는 500번대 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건물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만원 8500불 엔터. 자, 기계장치 370만원이네요. 3700불 엔터. 다음 차량 운반구 120만원 예, 1200불.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시험 치다 보면 흥분해서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이 전표 추가 버튼을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문제는 0점으로 채점됩니다. 제가 자꾸만 0점으로 채점된 데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시험 치다 보면 이거 악차고 안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눌리면 안 돼요. 눌러주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자, 여기까지 끝이 났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끝낼 거 아닙니다. 빠져놓으세요. ESC로 이스케이프 키로 빠져놓으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들어가 봅니다. 12월 31일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결차, 결대 이런 게 쭉 들어와 있으면 정확하게 전표가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결산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입니다. 자, 조회하기 전에는 자,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조회하는 순서를 제가 적어두었어요. 부가세와 관련된 것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문제 보고 뭐 1기 그리고 4월에서 6월 1기 예정, 2기 예정, 뭐 부가세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 보고요.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 마지막으로 메인 매출 전표 순으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주로 한 80%가 여기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10%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잘 안 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부가세에 관련된 게 없으면 자, 문제에서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레처 원장을 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따라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이게 없으면 회사 이름도 없고 그레처라는 글자가 없으면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나오면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줘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요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합계잔액산표,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를 보시면 돼요. 특히 4번, 5번은 내가 합계잔액산표를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1월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찾으시는 것은 이 5개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레처 원장이나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나 총계정 원장이나 아니면 합계잔액산표나 1월계표 이 5개 안에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다른데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빠르고 정확해야 되니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서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 접대비가 판은 뭐예요? 800번 되죠?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이 문제에, 자,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나, 첫 번째, 부가세란 말이 없죠? 넘어가고,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어요? 없죠?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어요? 없죠? 2번도 아닙니다. 3번,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있죠?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니까, 이는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이죠.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1월부터 6월이죠. 0101부터 0630까지 계정 과목은 접대비였죠. 접대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800번대 접대비 왜? 판됐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확인. 자, 813번. 자, 됐습니다. 찾아졌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찾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이게 제일 많네요. 자, 이거는 몇 월달인가 한번 볼까요? 5월달이네요. 5월달이 3,300만 원이죠. 따라서 정답은 5월이 되겠습니다. 찾는 방법 간단하죠. 자, 다음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5월 한 달 동안 우송유통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어디를 눌러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부가세란 말 없었죠? 관계된 말 없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었나요? 예,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사 이름, 우송뭐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레처 원장을 줘야만 됩니다. 볼까요? 여기 우송유통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면은 어디에 그레처 원장을 줘야만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5월 한 달이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출발입니다. 그레처 원장입니다. 빠져나오고 그레처 원 있죠? 제일 꼭대기 있네요. 그레처 원장 눌러주시고 5월 1일입니다. 0501부터 0531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외상 매입금이네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자, 그레처는 누구였습니까? 우송유통. 점점 눌리시고요. 우송유통 나오네요. 2021 엔터. 자, 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네요. 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네요. 자, 결제했으니까 차변돈 아니면 대변돈입니다. 지금은 대변돈이 없으니까 차변돈이 맞아요. 이 돈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변에도 돈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돈이 맞는지 봅니다. 지금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그것을 갚아주면 부채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부채 다리는 대변입니다. 줄어들 때는 어느 변? 차변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의 판료수를 적용시켜서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1875만 3천원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18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2019년 1기 확정신고기간이네요. 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세죠. 부가세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요. 여기에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 여기에도 없으면 매입 매출전표. 주로 이거 두 개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안에는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빠져나오고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는 여기 있죠. 부가가치 눌러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눌러주시고 자, 다음 1기 확정이네요. 4월부터 6월 0401부터 0630.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과세 표준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매입세액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 한번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네요. 자, 됐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신고기간 특수상사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자, 여기는 회사 이름이 없습니다. 특수상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고, 여기 아니면 딴 데도 있죠. 두 번째 어디 간다? 부가세 학교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학교표 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눌러주시고 똑같습니다. 자, 1기 확정이었나요? 자, 1기 확정 맞네요. 4월부터 6월 04월부터 06월까지 엔터 하면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매출도 있고요. 매입도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한번 꽁꽁 눌러볼게요. 매입도 한번 눌러보고 화면이 뭐 좀 바뀌죠. 매출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문제에서 매출이었죠. 매출이었으니까 매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이 중에 또 매출이고요. 특수상사 찾아야 되겠네요. 특수상사 뚜두두두두둑 한번 찾아볼까요? 득득득득득. 여기 있네요. 특수상사. 저는 여기 찾았습니다. 해서 자, 요거 물어보네요. 자, 요 줄입니다. 요 줄이며 자, 매수와 공급 가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매수 몇 매입니까? 8매 매수 나왔습니다. 공급 가액 얼마? 3,400만원. 물론 세액을 물어봤다라면 이게 아니라 뭐 340만원이 되겠죠. 공급가인지 세액인지 공급 대가인지 부가세에 쓰는 중요하죠. 공급가는 순수한 물건의 가격, 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는 이 돈 두 개 더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공급가를 물어봤으니까 8매와 3,40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음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이 우리 조회하는 문제 있죠. 조회하는 문제 세 문제는 어디에다가 입력하는가 하면 회계관리 있죠. 회계관리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번 답 여기에 보시면 실무시험 여기가 조회 문제 답을 적는 칸입니다. 각각 입력해 주시고 물론 객관식 답은 여기에 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 여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다 푸시고 나면 닫기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게 꼭 요까지 하시고 나셔서 뭐 답안 저장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USB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거 저장 안 하고 제출하면은 USB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0점 처리가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다 제출하기 전에 이 답안 저장은 언제 한다? 시험 마치고 마지막에 답안 제출하세요 할 때 그때 요거 저장한 다음에 USB를 빼고 눌리고 그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요러므로써 실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